아, 여름밤에 전등에 묶여 있으니 기분이 어때? 벌레들이 네 피를 좋아하네. 제발 풀어주세요. 이건 훈련이 아니잖아요. 넌 오늘 밤 여군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보여줄 희생양이야. 제가 뭘 잘못했길래 왜 저만. 입 다물어. 여군도 똑같이 대우받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징징거리지 마. 잘못? 내가 여군이라는 게 잘못이지. 그리고 내 엄마, 방공사령관? 그 힘도 여기선 통하지 않아? 엄마까지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내일 이 사진이 퍼지면 사람들은 다 웃을 거다. 자기 딸도 못 지키는 장군 내 엄마의 커리어는 끝이야. 엄마, 그 순간 헬기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훈련장을 환하게 비췄어요. 마치 나처럼 밝아진 훈련장에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안동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춘희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군대에 숨겨진 썩은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밤 공군 훈련소는 마치 거대한 찜통 같았습니다. 습기가 가득 찬 막사 안에서는 신병들의 거친 숨소리와 뒤척임 소리만이 들렸어요.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사방에서 모기와 각종 벌레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축축한 군복을 입은 채 자신의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22살의 나이로 여군 하사가 된 지 이제 겨우 한 달. 매일이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나팔이 울렸어요. 전원 기상, 5분 안에 정렬. 박상호 중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막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일어나 다른 신병들과 함께 정렬했어요. 29살의 박중사는 이미 몇 년째 이곳에서 신병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특히 여군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오늘은 체력 단련 특별 훈련이다. 뒤처지는 놈은 저녁 없다. 훈련장으로 향하는 동안 수진은 주변 동기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호기심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특별한 시선을 받고 있었거든요. 체력 단련 시간, 수진은 남자 신병들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난하게 따라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어졌어요.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수진, 뭐해? 빨리 따라와. 박중사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수진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결국 대열에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역시 여자는 안 되네. 왜 군대 와서 민폐야? 아무리 여군이라지만 기본은 해야지. 선임들의 날선 목소리가 수진의 귓가를 때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악을 쓰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 밥을 받으러 가자 몇몇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야지. 훈련 받는 것도 웃기네.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대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자. 언젠간 내가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사격 훈련에서도 수진은 계속 관역을 벗어났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조준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수진, 집중해. 이게 뭐야? 박중사가 다가와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전쟁터에서는 내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평범한 훈계를 넘어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수진을 훑어보았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어요. 평소보다 선임들의 표정이 심각했고 신병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중사가 수진 앞에 서서 오랫동안 그녀를 쳐다보았어요. 그 시선이 너무나 불편해서 수진은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김수진. 예, 중사님. 내가 여기서 뭘 증명하려는 건지 궁금하네. 여군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정말? 그럼 오늘 밤에 확인해 보자.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박중사의 입가에 스치는 냉소적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막사로 돌아온 후에도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신병들끼리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곤 했는데 오늘은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최상병이 수진 곁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조심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조심하라고. 오늘 밤 일찍 자는 게 좋을 거야. 최상병의 표정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막사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바깥에서는 매미 소리와 각종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형광등은 계속 깜빡거리며 불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끊임없이 들려온 조롱과 무시, 선임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박중사의 불길한 경고까지. 내가 정말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걸까? 잠시 의심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어머니도 이 길을 걸어오셨잖아. 나도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내일 밤 자신에게 닥칠 시련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신병 괴롭히기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막사 안에서는 신병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수진만은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막사 안은 여전히 습기가 가득했고 벌레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상 나팔이 울리기 전에 미리 일어나 세면을 마친 수지는 다른 신병들보다 빨리 정렬을 마쳤습니다. 오늘만큼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거든요. 오, 김수진. 오늘은 일찍 일어났네? 박상호 중사가 다가와 비웃듯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 다른 더욱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예, 중사님. 좋아. 그럼 오늘 특별히 내가 앞장서서 훈련을 이끌어봐. 여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자. 다른 신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또 시작이네라며 한숨을 쉬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전 훈련 시간, 박중사는 수진을 맨 앞에 세웠어요. 김수진이 오늘 조교 역할을 한다. 모든 동작을 정확히 따라해봐.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했지만 수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어려운 동작들만 골라서 시키는 것 같았어요. 팔굽혀펴기 50개. 시작. 제자리 높이 뛰기 100개. 앉았다 일어서기 200개. 계속해서 쏟아지는 지시의 수진의 체력은 금세 바닥났어요. 숨이 차오르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김수진, 뭐해? 제대로 안 해. 실제로는 다른 신병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도 계속 질책이 쏟아졌어요. 다른 병사들도 점점 수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져 갔습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까지 고생이네. 여자가 설쳐서 훈련 시간만 길어진다. 점심시간 박중사가 갑자기 수진을 불렀어요. 김수진, 잠깐 따라와. 부대 뒤편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끌려간 수진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박중사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김현숙 소장의 딸이지? 방공유도탄 사령부 사령관 말이야.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그토록 조심스럽게 숨겨온 비밀이 발각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비밀이 오래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입대한 순간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박중사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는 내 엄마의 계급장이 통하지 않아. 오히려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지. 무슨 뜻입니까? 장군 딸이 이 모양이라니. 과연 김현숙 소장이 자기 딸도 제대로 못 키웠다고 소문이 날 텐데 괜찮겠어? 박중사의 말에는 명백한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온몸이 떨렸지만 똑바로 서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 명의 신병일 뿐입니다. 그래. 그럼 오늘 밤에 그 각오를 확인해 보자. 오후 훈련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중사의 지시로 다른 선임들도 수진에게만 유독 가혹해졌습니다. 김수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모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엉망이야. 여자 주제에 군대 와서 설치니까 말이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트집만 잡혔어요. 다른 신병들이 똑같은 실수를 해도 넘어가는데 수진에게만큼은 가혹한 벌이 따랐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 박중사가 모든 신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진을 불러냈어요. 김수진, 앞으로 나와. 수진이 앞으로 나서자 박중사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자 주제에 군대 왔으면 제대로 보여줘야지. 특별 대우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다른 신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 쏠렸어요.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주인공이다. 진짜 군인이 되고 싶다면서? 그럼 증명해봐. 그 순간 최상병이 살짝 다가와 귓속말로 경고했어요. 조심해라. 오늘 밤 위험할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각본을 읽는 듯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박중사는 계속해서 수진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어요. 장군 딸이라고 해서 뭐가 다른가?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벌레일 뿐이야. 벌레라니. 맞아, 벌레. 오늘 밤에 내가 진짜 벌레인지 확인해 볼 거야. 다른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전부 들어가서 준비해. 오늘 밤 특별 훈련이 있을 예정이니까.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다른 신병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동정, 호기심,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습니다. 최상병이 다시 한번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조심해. 박중사가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도대체 뭘 하려는 거죠? 잘 모르겠지만 그냥 조심하라고. 하지만 최상병의 표정에서는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번뜩였습니다. 밤이 되자 막사 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평소라면 신병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침상에 누워 오늘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박중사가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다는 충격, 그리고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한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해. 하지만 수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신병 괴롭히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자정이 넘은 시각, 훈련장에는 형광등 불빛만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박상호 중사의 지시로 모든 신병들이 전등 기둥 주변에 둥글게 서 있었어요. 분위기는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엄숙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김수진, 저기 전등 기둥으로 가. 수진이 떨리는 다리로 전등 기둥 앞에 서자 박중사가 밧줄을 꺼냈어요.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뭘 하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의 입문식이지. 진짜 군인이 되려면 이 정도는 견뎌야 한다고. 몇 명의 병사들이 다가와 수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저항할 새도 없이 그녀의 양팔이 전등 기둥 뒤로 돌아가 단단히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훈련은. 입 다물어. 여군도 똑같이 대우받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징징거리지 마. 밧줄이 손목에 파고들 정도로 단단히 조여졌어요. 수지는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등 불빛이 그녀를 중심으로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마치 무대 위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형광등 불빛에 이끌린 온갖 벌레들이 수진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가장 먼저 모기들이 달려들었어요.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진의 얼굴과 목 주변을 맴돌더니 곧 피부에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싫어요.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을 쳤지만 밧줄에 묶인 상태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모기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팔과 다리, 얼굴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댔습니다. 우하! 봐봐. 여군이 벌레 무서워한다. 모기한테 당하는 군인이 어디 있어? 병사들이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마치 서커스를 구경하는 것처럼 말이죠. 모기만이 아니었어요. 나방들이 형광등 주위를 맴돌다가 수진의 머리카락에 엉겨붙었고 작은 딱정벌레들이 그녀의 군복 안으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제발 떼어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여자는 역시 여자네. 집에서 화장이나 하지. 왜 군대 와서 고생해? 그때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번쩍이며 수진의 굴욕스러운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사진 찍지 마요. 제발. 이런 귀한 장면을 놓칠 수 없지. 장군 딸의 특별한 모습이잖아. 더 많은 병사들이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연달아 터지는 플래시 때문에 수진은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최상병이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는 수진을 향해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최상병이 작은 목소리로 옆에 병사에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무서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좀 심한 것 같아서.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희망을 품었어요. 그래도 최상병만큼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 박중사가 최상병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최상병, 뭐라고 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상병이 당황했어요. 박중사의 차갑고 위협적인 시선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봐.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다른 병사들도 모두 최상병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병은 잠시 망설였어요. 수진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중사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하하. 그냥 김수진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순간 수진의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아, 미안해요. 그런데 정말 웃기네요. 벌레 몇 마리에 저렇게 난리를 피우다니. 최상병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박중사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수진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여자는 여자구나. 목이 무서워서 군인할 수 있겠어? 장군 딸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실망인데? 최상병의 배신에 수진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나마 마지막으로 믿고 있던 사람마저 등을 돌린 거였으니까요. 너까지. 눈물이 볼을 따라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배신감과 굴욕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역시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네. 수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벌레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어요. 모기에 물린 곳곳이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나방들이 머리카락에 엉켜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벌레들은 군복 안으로 기어들어가 온몸을 간지럽혔어요. 으악!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웃어댈 뿐이었습니다. 박중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진짜 군인 정신이 뭔지 배우는군. 계속해봐, 김수진. 아직 멀었어. 수진의 비명소리가 여름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최상병은 이제 완전히 다른 병사들과 한편이 되어 수진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보였던 걱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로의 입문이었어요. 절망과 배신, 그리고 완전한 고립의 세계로 말이죠. 1시간이 더 지났지만 수진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벌레에 물린 자국들이 온몸에 퍼져 있었고 부어오른 피부가 따끔거렸어요. 하지만 박상호 중사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좀 재미있어지는군.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야. 박중사가 비웃으며 수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다른 병사들도 더욱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둘러쌌습니다. 김수진,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된 비명으로 목이 쉬어버린 거였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알려주지. 너희들도 잘 들어봐. 박중사가 다른 병사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기 묶여있는 이 여자가 바로 김현숙 소장의 딸이다. 순간 훈련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김현숙? 그 방공유도탄 사령부 사령관 말이에요? 맞아. 바로 그 투스타 김현숙 소장의 딸이야.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누군가는 설마라며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래서 그렇게 거만했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박중사는 그 반응을 즐기며 계속했어요. 장군 딸이라고 해서 뭐가 다른가? 여기서는 그냥 하나의 벌레일 뿐이지. 벌레라니. 그건 너무. 벌레가 맞아. 군대에서 여자는 벌레와 다를 바 없어. 그리고 오늘 밤 내가 진짜 벌레라는 걸 증명해 보겠어. 박중사가 무언가를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작은 통 같은 것이었는데 뚜껑을 열자 더 많은 벌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특별히 준비한 거야. 진짜 벌레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얼마나 벌레 같은지 알 수 있을 테니까.
더 많은 벌레들이 수진에게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큰 벌레들이었습니다. 딱정벌레, 바퀴벌레, 심지어 작은 지네까지. 으악, 싫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하지만 박중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벌레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되잖아. 아, 그런데 말이야. 박중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수진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작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 이야기를 해볼까? 엄마를 왜 끌어들여요? 김현숙 소장. 참 대단한 분이지. 방공유도탄 사령부를 이끄는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잖아. 박중사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악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철의 여인이 자기 딸도 제대로 못 지킨다면 어떨까? 과연 국가는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순간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설마 엄마를 노리고. 똑똑하네. 맞아. 내 엄마의 권력이 눈의 가시 같아서 말이야. 그런데 딸이 이런 추태를 부린다면? 박중사가 휴대폰을 꺼내 수진의 모습을 다시 찍었어요. 벌레투성이가 된 참혹한 모습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이 사진들이 언론에 흘러나간다면 어떨까? 김현숙 소장의 딸, 군 복무 중, 정신적 붕괴 이런 식으로 말이야.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엄마의 몰락이지. 다른 병사들도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거든요. 중사님, 이쯤하면 충분한 것 같은데. 입 다물어. 누가 말하라고 했어? 하지만 박중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수진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군은 군대의 벌레야. 그리고 벌레의 딸도 당연히 벌레지. 내 엄마도 마찬가지고. 엄마 욕은 하지 마세요. 수진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아무리 자신이 괴롭힘을 당해도 어머니까지 모독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 아직도 기운이 남아있네. 그럼 좀 더 재미있게 해볼까? 박중사가 다른 병사들에게 손짓했어요. 너희들 사진 더 찍어. 다양한 각도로 말이야. 특히 얼굴 클로즈업으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가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박중사의 압박에 곧 입을 다물었어요. 플래시가 계속 터졌어요. 수진의 굴욕스러운 모습이 수십 장의 사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벌레투성이가 된 얼굴, 눈물범벅이 된 모습, 절망에 빠진 표정까지. 이제 이 사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봐야겠네. 박중사가 휴대폰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먼저 군 내부 게시판에 올려볼까? 장군 딸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면 언론에 제보할까? 요즘 군대 내 여군 문제가 이슈잖아. 딱 좋은 소재네. 수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넘어서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릴 음모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엄마까지 끌어내리려는 거였어. 나 때문에. 눈물이 더욱 많이 흘렀어요. 자책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최상병은 여전히 다른 병사들과 함께 수진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번뜩거렸습니다. 정말 볼만하네요. 장군 딸이 이 꼴이라니.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최상병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박중사는 계속해서 수진을 압박했습니다. 이제 내 엄마의 권력도 끝이야. 이 사진들만 있으면 충분하거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상황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체력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선 상태였어요. 전등 기둥에 묶인 채로 몇 시간을 버텨온 그녀의 몸은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벌레에 물린 상처들이 온몸에 퍼져 있었고 부어오른 피부가 화끈거렸어요. 아직도 버티고 있네? 박상호 중사가 다가와 수진의 창백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된 비명으로 목이 완전히 쉬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만?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야. 지금까지는 그냥 워밍업이었어. 박 중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늘 밤 촬영한 수십 장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봐. 정말 작품이네. 휴대폰 화면에는 벌레투성이가 된 수진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 절망에 빠진 표정, 굴욕스러운 자세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내일 아침이면 어떻게 될까? 박 중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먼저 군 내부 게시판에 올라갈 거야. 장군 딸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이지.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언론사로 전송될 거고. 요즘 군대 내 성차별 문제가 이슈잖아. 딱 좋은 소재네. 박 중사가 계속해서 수진을 압박했어요. 제목이 뭐가 좋을까? 김현숙 소장의 딸, 군 복무 중, 정신적 붕괴 이런 게 어때?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니면 철의 여장군의 나약한 딸 이런 것도 괜찮겠네. 수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박 중사의 진짜 목적을 완전히 이해했거든요. 내일 이 사진들이 퍼지면 내 엄마도 끝장이야. 박 중사가 더욱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어요. 자기 딸도 못 지키는 장군이라고 온 나라가 비웃을 테니까. 그 순간 수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엄마까지 끌어내리려는 거였어. 나 때문에. 자책감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만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머니를 겨냥한 음모였던 거예요. 김현숙 소장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가 되겠어.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진들이 활용될 거고 국정감사까지. 방공유도탄 사령부 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시간 문제야. 딸 하나 제대로 못 지킨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지키겠어? 박 중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의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그동안 내 엄마가 얼마나 많은 적을 만들었는지 알아? 승진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들, 개혁 정책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 그만해주세요. 이 사진들만 있으면 그들의 복수가 완성되는 거야. 다른 병사들도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신병 괴롭히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챈 거죠. 중사님, 이건 너무 큰일 아니에요? 우리까지 연루되면 어떡해요? 하지만 박 중사는 그들의 걱정을 무시했어요.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 이미 윗선에서 다 정리해놨으니까. 최상병도 여전히 다른 병사들과 함께 서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박 중사는 수진에게 마지막 치욕을 가하려 했어요. 이제 마지막 사진을 찍어야겠네.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말이야. 더 많은 벌레들을 수진에게 뿌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으악, 싫어요. 제발, 완벽해. 이 장면이면 내 엄마의 정치 생명을 확실히 끝낼 수 있을 거야. 수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몸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 전등 기둥에 의지한 채 겨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의 발목을 잡게 됐네요. 박중사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드디어 포기하는군. 그래,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이네. 하지만 수진의 절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사진들이 전국으로 퍼질 거야. SNS, 인터넷 커뮤니티, 뉴스까지. 내 엄마의 얼굴이 얼마나 구겨질지 상상해봐. 제발, 엄마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늦었어.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거든. 박중사가 또 다른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미 여러 군데로 사진을 전송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3시간 후면 이 나라 전체가 김현숙 소장의 무능함을 알게 될 거야. 수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 때문에 어머니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거든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약해서, 내가 견디지 못해서. 그때 멀리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중사는 마지막 준비를 마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김수진. 그리고 내 엄마도. 새벽 4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박상호 중사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막 사진들을 찍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이 정도면 김현숙 소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최상병이 조용히 다른 병사들 사이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수지는 기절하기 직전의 상태에서 그 모습을 희미하게 봤어요. 최상병이 훈련장 뒤편 어두운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말이죠. 최상병이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건가? 잠시 희망이 생겼지만 곧 다시 절망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최상병이라고 다를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최상병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가 누구에게 전화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보세요. 최상병입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서 말했어요. 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중사가 김수진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좋아.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이제 은폐 작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은폐 작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최상병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박중사는 어떻게 처리하죠? 계획대로 해. 모든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우리는 이 사건을 조용히 덮는 거야. 여군 차별 사건으로 포장해서 내부적으로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맞아. 김현숙 소장도 자기 딸 때문에 조용히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최상병은 사실 군 내부의 또 다른 세력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박중사를 이용해서 김현숙 소장의 딸을 괴롭히게 한 다음 그 사건을 은폐하면서 오히려 김현수 소장을 약점으로 잡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 일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어떡하죠?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증거를 수거하고 관련자들 입을 막는 게 내 역할이야. 수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최상병의 전화 내용을 어렴풋이 들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최상병도 그들 편이었어. 지금까지 자신을 조금이라도 걱정해주는 줄 알았던 최상병이 실제로는 이 모든 음모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구나. 최상병은 박중사와 짜고 수진을 괴롭히게 한 다음
그 과정을 모두 기록해서 나중에 은폐 작업에 활용하려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김현숙 소장을 협박하거나 약점으로 잡으려는 속셈이었죠. 모든 사진과 영상은 확보했나? 네, 다 있습니다. 박 중사가 찍은 것들 말고도 제가 따로 촬영한 것들도 있어요. 좋아. 그럼 이제 마무리하자. 전화를 끊고 최상병이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던 이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절망했어요. 정말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박중사뿐만 아니라 최상병까지도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중사님, 이제 마무리하시죠. 최상병이 박중사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마무리? 네,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끝내시면 됩니다. 박중사는 최상병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자신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지만 최상병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박중사가 모든 일을 벌인 것처럼 꾸미고 자신은 이 사건을 은폐하면서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거였죠. 수지는 기절하기 직전 이 모든 진실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이용만 한 거야. 박중사는 김현숙 소장을 제거하려 했고 최상병은 그 과정을 이용해서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여군 차별 사건으로 덮어버리려는 거구나. 최상병의 진짜 목적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이 사건을 단순한 여군 차별 문제로 축소시켜서 내부적으로만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김현숙 소장을 약점으로 잡으려는 거였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수진의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최상병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 모두 몰랐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수진이 의식을 완전히 잃기 직전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훈련장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커졌어요. 뭐야, 저 소리? 박상호 중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최상병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이 시간에 헬기가 야간 훈련도 없는데 다른 병사들도 불안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헬기는 분명히 뭔가 이상했거든요. 최상병이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상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중사님, 뭔가 이상해요. 계획에 없던.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우리랑 상관없을 거야. 박중사가 다시 수진을 향해 돌아서려던 순간 헬기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훈련장을 환하게 비췄어요. 마치 나처럼 밝아진 훈련장에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요. 병사들이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헬기가 훈련장 바로 위에서 맴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헬기에서 확성기를 통해 위험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특히 박중사와 최상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목소리, 설마 김현숙 소장님 목소리잖아.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상병이 급하게 박중사에게 다가갔어요. 중사님, 우리 계획이 발각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진정해.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하지만 박중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왔고 곧이어 한 사람이 줄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강렬한 서치라이트 때문에 처음에는 실루엣만 보였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김현숙 소장이었어요. 어머니. 수진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간신히 소리쳤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흐릿했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김현숙 소장이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훈련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고 온몸에서 강력한 살기가 느껴졌어요. 내 딸에게서 당장 손을 떼라. 소장의 명령에 모든 병사들이 움츠러들었어요. 그 누구도 감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박중사는 여전히 당황한 채로 변명하려 했어요. 소장님, 이건 정당한 신병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정당한 교육이라고? 김현숙 소장이 박중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을 전등 기둥에 묶어놓고 벌레들을 풀어놓는 게 정당한 교육이야? 그건. 그리고 사진까지 찍어가며 모욕을 준 것도 교육이고, 김현숙 소장이 박중사의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최상병이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여군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교육. 입 다물어. 김현숙 소장의 호통에 최상병도 말을 멈췄어요. 너희들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 그 말과 함께 헬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모두 군 수사기관 요원들이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채로 말이죠. 박상호 중사, 최상병, 당신들을 긴급 체포한다. 수사관들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왔어요. 체포라니? 무슨 죄명으로? 박중사가 소리쳤지만 김현숙 소장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부하에 대한 가혹행위, 상관 모독죄, 그리고 국가기밀 유출 시도. 국가기밀 유출이요? 내 딸을 이용해서 나를 실각시키려던 정치 공작. 이것도 국가기밀 유출 시도에 해당하지. 김현숙 소장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장군으로서의 위엄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최상병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소장님, 저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진짜 배우가 따로 있어요. 배우라고? 네. 저희를 조종한 윗선이 있어요. 저희도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김현숙 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도 다 알고 있어. 너희를 이용해서 나를 제거하려던 자들 말이지. 순간 최상병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내가 아까 전화한 내용도 다 녹음되어 있다. 여군 차별 사건으로 은폐하려던 계획도 포함해서 말이야. 김현숙 소장이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어요. 최상병이 어둠 속에서 나눈 대화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최상병이 절망에 빠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중사도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이용한 거라고. 맞아, 함정이었지. 김현숙 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너희가 내 딸을 건드리는 순간부터 이미 끝난 게임이었어. 내가 누군지 잊었나? 그녀가 수진에게 다가가 밧줄을 직접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늦었구나. 정말 미안해. 엄마, 정말. 엄마가 맞죠? 수진이 어머니의 품에 쓰러지며 울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몰려왔거든요. 김현숙 소장은 딸을 안아주면서도 박중사와 최상병을 향해 마지막 선언을 했어요. 내 딸을 욕보인 건 곧 국가를 욕보인 거다. 그녀의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군 전체를 뒤바꿔 놓겠어. 그리고 너희들과 연결된 모든 배후 세력들을 뿌리째 뽑아내겠다. 박상호 중사와 최상병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김현숙 소장은 딸 수진을 더욱 단단히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의 온몸은 벌레에 물린 상처투성이었고 몇 시간 동안의 고문으로 탈진 상태였어요. 의무병, 즉시 응급처치를 해. 김현숙 소장의 명령에 따라 헬기에서 내린 의무병들이 수진에게 달려왔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수진의 상태를 점검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소장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심한 스트레스와 탈수 증세가 있어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알았어.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해 놓으라고 연락해. 김현숙 소장이 지시를 내리는 동안 수진은 어머니의 품에서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엄마 발목을 잡게 됐어요. 무슨 소리야,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 김현숙 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잖아요. 엄마의 명예에 먹칠을. 그런 말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김현숙 소장이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들도 이 끔찍한 일에 동조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죠. 김현숙 소장이 그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어요. 너희들도 모두 조사받을 각오를 해. 방관한 것도 공범이야. 죄송합니다, 소장님.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군 수사기관의 수사관 한 명이 김현숙 소장에게 다가왔어요. 소장님, 박중사와 최상병으로부터 추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야? 이들을 조종한 배후 세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장님을 실각시키려던 정치적 음모였습니다. 김현숙 소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누구야?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방위사업 관련 로비스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방산업체 개혁 때문에 피해를 본 세력들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철저히 수사해. 뿌리까지 뽑아내야 해. 알겠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품에서 힘겹게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그래, 다 끝났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야. 김현숙 소장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엄마, 그런데 저는 여전히 여기서 군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요. 뭐? 갑작스러운 수진의 말에 김현숙 소장이 놀랐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괜찮겠어? 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나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요. 김현숙 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이 이런 시련을 겪고도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군 전체의 시스템을 바꿀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변화의 상징이 되어라. 김현숙 소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군을 바꾸는 증거가 되어야 해. 여군들이 당당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라.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수진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길고 어두웠던 밤이 드디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김현숙 소장은 딸을 헬기로 옮기며 주변 병사들에게 마지막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일을 잊지 마라.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지켜주는 진짜 동료가 되어라. 알겠습니다. 병사들이 목소리를 모아 대답했어요. 헬기가 이륙하면서 수지는 창밖으로 훈련장을 내려다봤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았던 그곳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로 보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저를 믿어주셔서요. 김현숙 소장이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내 딸이잖아. 당연한 거야. 여름밤 전등 기둥 아래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이 마침내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지는 이 사건을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김현숙 소장은 딸을 구하면서 동시에 군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더 큰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수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다른 여군들을 위한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여름밤 벌레떼 속에 무너졌던 한 신병이 이제는 군 개혁의 상징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지키면서 동시에 더 큰 정의를 실현해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악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름밤 전등 아래서 시작된 수진의 시련은 결국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력과 진실을 향한 끝없는 투쟁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어머니와 딸의 끈끈한 유대가 모든 악을 이겨낸 이 감동적인 드라마가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